젊은 세대의 우경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뉴스공장장이랑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잠실 그 시위, 투표지 부족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이게 참정권에 침해가 있었던 건 맞고, 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가 시위할 만한 일이 맞고, 네. 그죠? 그렇게 출발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시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 성격이 완전히 변했는데 구성원도 변한 거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 가보셨다면서요? 제가 2번 정도 가봤고요. 계속 이제 라이브로 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한 거예요? 지금은 빨갱이 물러가라로 됐어. 사실 정확하게는 맨 처음에 이 6월 3일 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있을 때 자유대학이랑 자유화혁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기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투표소를 봉쇄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출발 자체가 부정선거를 예. 주장하는 윤호개인들의 그렇죠. 주도로 출발 시작됐어. 자체가 극우였고 그게 이제 잠실 개표소로 오면서 평범한 청년들이 거의 붙어서 잠깐 시위가 정상화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4일째 되는 날 이제 극우들이 구호를 재선거와 이제 참정권 요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부정선거로 돌린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은 거예요, 극우가.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맨 처음에 시위 자체가 윤호개인이 한 것이고 예.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호개인이 한 것이고 그러다가 젊은 세대가 이거 문제가 있네 그렇죠. 하고 합류해가지고 매우 정상적인 주장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거 우리 시인데 하고 그렇죠. 현장을 그들이 다시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 깔아놨는데 쟤네들이 뭔데 와가지고 이러냐, 쟤네들 다 대진년이다,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대진년이라면 대학생 진보 연합. 네. 거기서도 많이 갔었는데 아니요, 거기서는 가지 않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진년 이꼴 간첩이에요. 저들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간첩들이 와서 우리 시위를 부정선거 요구가 아니라 대진년에서는 입장만 했던 거예요? 대진년은 아니요, 입장은 나중에 이제 참정권 관련해서 내긴 냈는데 그건 좀 시일이 많이 지난 뒤였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대진년 몰이가 있었던 거는 이틀째 3일째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윤호개인이 아닌 청년들이 합류한 기간이 그렇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각 대학에서 이런 그 성명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참여한 일반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 대학에서 뭐 이번에 전국 뭐 212개 대학에서 막 총학생회도 18개, 19개 이렇게 시국 선언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동시에 벌어졌다고 봐야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를 맞으니까 그렇죠. 그건 문제라고 대학생의 여러 단체들이 발표를 했고 거기에 그래서 그걸 보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3, 4일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구호가 나오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회에 왜 간첩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간첩이 왔다가 아니라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이걸 몰고 가기 위해서 상식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첩으로 배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쟁하는 룰에 순응하면서 거의 그 경쟁이 무슨 신앙인 것처럼 믿고 살았는데 그거에 가장 공정해야 될 투표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게 분노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목소리를 냈었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간 청년들도 그 성향 자체는 보수 성향이 더 강했던 거네요. 근데 진보적인 청년들도 많이 갔던 게요. 오케이. 제 주변에 이제 그 윤석열 내란 때 시국 선언했었던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번에 또 이제 성명을 학교에서 내고 그러니까 일관적인 거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일관되게 목소리를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젊은 세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초반에는. 실제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 양상이 변한 거죠. 지금은 완전히 그 4일째부터는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일까요? 그래서 인서트 자료들 보시면 자료 있으면 띄워줘. 막 그 미국 성조기 들고 오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윤호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진 저기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는 건데 저 앞에서 구호 외치고 있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네네. 있는 학생일까요? 이 학생을 그 커뮤니티에서
제 대진년이다라고 하면 저기 앞에서 이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머리 벗겨진 분이. 다경단이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아 역시 재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회색 가디건을 입은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젊은이는 이것은 부정선거하고 상관없는 참정권에 대한 구호를 외치면은 와가지고 간첩한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 수건 목에 들른 사람이 그렇죠. 뒤에서 보고 있다. 쟤 간첩에 빨갱이야. 네. 그럼 가서 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오면 쟤를 끌어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저 사람이 대진년인지 아닌지 뭔지 알 바가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저 윤어게인이에요. 라고 이제 저기에서 얘기해야 막 돼.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진년이 아니다.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김정은, 시진핑 부정선거 욕해보라고. 이게 사상 검증을 하는구나. 사상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애국가 부르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김정은 뭐 욕하고 뭐하고 다 해도 그냥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대진년에 한번 찍히면 대진년인 거예요. 대진년은 간첩이고 대진년은 간첩이면 여기 간첩. 와서는 안 되고 그렇죠. 간첩이라는 건 이게 중국하고 내통하는 것이고 중국이 부정선거의 원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여기에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와.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지 않게 하려는 공작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네. 부정선거를 못 말하게 말하는 그렇죠. 어떤 공작이 와 세계관이 진짜 심플하네. 세계관이 심플하고 명확해. 딱 적과 아군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사실 방식은 예전과 똑같은 게 너 빨강이지 이랬던 게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는 그게 잘 안 먹히니까 너 대진년이지 이러면 이제 딱 연결되는 거라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즘 20대는 너 대진년이에요? 그리고 좀 기성세대 좀 연령대가 있는 분한테는 영포티냐 이러면 이제 갑자기 위축되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규정하면은 되게 위축 많이 됩니다. 영포티. 위축돼야 됩니다. 지금 이건 뭐 영상인가? 자, 영상인데 대진년 몰이하는 영상입니다. 대진년 조심. 대진년 나와. 저 킬문 아저씨 대진년 나와. 저기가 있네. 아까 저기 여학생이 대진년이라고 찍히니까 막 폭력적으로 끌고 가려는 걸 경찰이 만류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학생 결국 끌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진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대진년의 입장은 자신들 회원이 2,000명인데 자기들이 회원 얼굴을 다 알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간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공식 입장을 그냥 밝혔어요. 그때 제 대진년이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끌고 가요. 와. 경찰은 저렇게 경찰은 저렇게 말리는데 사실 저렇게 폭력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무법천지네. 진짜 무법천지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믿고 그리고 윤호개인을 믿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믿고 마가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기독교하고도 극우 기독교 그렇죠. 연결된 그 사람들이 저기 다 모였다고 보면 되는 그 것이고 사람들이 저기에 지금 코어를 형성하고 있고 저기 그들의 해방군에 저기가 그래서 어디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우의 부화장이다. 해방구야 자기들끼리. 거기서 만약 그러니까 그들끼리 5.18이야 저기가 말하자면. 그래서 선장이야. 자기들끼리는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요. 민주화 운동 그렇게 싫어하더니 자기들이 하는 건 좋은 민주화 운동이고 저 86세대들이 한 거는 나쁜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그렇게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주라는 말을 붙었어. 잠실 민주. 그러니까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민주화 이런 것들, 참교육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거죠. 잠실 민주화 운동. 이게 사실 서사를 탈취해가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저들이 최후의 상황에는 어떻게 되냐면 니들이 한 민주화 운동은 선이고 뭐 우리가 한 건 악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119도 저희가 들었을 땐 폭동이잖아요. 1월 19일. 근데 저들은 119 때도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서사를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니까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 서사 빌드업을 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민주화 운동이나 잠실 네.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이제 점점점 심해져서 성주기를 두르기 시작했고 애초에 세계관이 미국의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몰아내가지고 전 세계를 해방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쪽이 트럼프 얼굴로 저렇게 봉쇄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 개표 아 저기 찢어지면 안 되니까. 저게 결계 네, 저희 그러니까
저게 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찢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게 결계를 친 거에 말하는 봉인을 한 거죠. 봉인을 트럼프 얼굴로. 절대 찢어지면 안 되는 네. 황당한 일이죠. 아니 그냥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왜 여기서 아, 미국 시민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올공 출입구에 설치된 강력한 결계. 저건 극우가 올린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단연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이명박 때도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윤석열 때도 싸워봤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경찰 가서 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쟤네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근데 해야 되나? 어떤 게 제일 학생운동하던 입장에서 아팠냐면 벌금이 제일 아파요. 금융 처리. 벌금 그리고 저도 여러 개 빨간 줄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 줄 그리는 게 사실 저 같은 독종들만 살아남지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쟤네들도 독종들만 남기고 나머지 평범하거나 좀 약한 친구들은 다 도태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범죄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범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범죄 경찰에 있었죠. 불만인 거는 그 범죄자들을 왜 처벌하지 않냐가 불만인 나도 거지. 그게 제일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도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경찰청장도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도 출동해 있는데 그리고 불법의 현장이잖아요. 왜 자꾸 말로 협상하려고 하지?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구호도 보면은 말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공연도 그리고 체육협회도 혹은 선수들의 대회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 이미 공공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근거도 확실하고 불법도 확실하니까 적어도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물을 붙들고 앉는다가 이거 연행하면 되잖아. 맞아요. 연행해서 바로 왜 안 하는 거지? 아, 책임지기 그래서 싫은 거죠. 이거를 가끔 일각에서는 아이 뭐 강하게 저 시위를 다 와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수 불법을 행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불법의 선을 그어주는 거는 필요하다 지금. 그렇죠.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꼭. 그날 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협회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여성이 붙들고 저 사람 영웅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다르크래요. 올다르크. 올다르크? 잔다르크래요. 잔다르크. 올림픽 공원 잔다르크. 올림픽 공원에 잔다르크 올다르크? 이게 영웅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성족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성조기. 성조기를 들고 있다.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고 저걸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불법이라면서 잡혀갔거든요. 근데 경찰이 얼마나 이 극우에게 관대하고 진보에게 강경한가를 보여주는 일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런 것들도 아니 그 과거에 이런 그 진보 집회를 그 진압하는 거는 쉽게 했는데 그렇죠. 이 극우 집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경찰이 극우에 관대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왜 그러는 거지?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경찰서 왜 결정? 아니 저거 시작하자마자 송파 서장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송파 서장이 경무관이에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사실 송파서랑 서울경찰청에 이제 압박을 했었죠. 여기를 폭력 진압하지 말아라라고. 자, 촛불 시위에 그 촛불 시위하고 조금 비교해 보자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 해산하지 않으면 하면서 좀 밀어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은 쭉 잡아서 이렇게 연행합니다. 연행해서 조서를 받고 과태료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잖아요. 그 방송하고 잡아가서 과태료 처리를 계속 하는. 아니 2, 3일 정도 실갱에 있었다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네. 그리고 피해가 막대한 피해, 업무 방해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잖아. 네, 그렇죠. 오상욱 선수는 자기 칼 못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펜싱 선수 펜싱 대표단이 자기 칼을 못 가지고 출국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각종 체육협회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방해잖아. 업무 방해 명확하잖아. 근데 그 부분 이제 업무 방해입니다. 이렇게 방송 2번 하고 잡아가면 돼요. 그렇지. 버스에 다 여성이면 태워가면 돼요. 여성 경찰관 투입해가지고 네. 그 연행하면 되잖아. 문 잡고 있을 때. 문 잡고도 그렇게 보고 있지? 지금껏 그랬는데 안 해 여기는. 근데 이게 그런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전히 사실 저 안에는 그 멀쩡한 청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저 잠실 시위를 나의 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 있어서 자, 그 사람들한테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윤호개인 그렇죠. 부정선거 다 극우
그 윤석열 외치던 전광훈 세력들 다 그 사람들 다 가 있는데 맞아요. 다 잡아가야죠. 정광훈은 안 갔죠. 안 전광훈은 안 네. 왔고. 근데 제가 보니까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도 맞아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정광훈 구속됐다 나왔잖아요. 구치소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진짜로 참교육을 힘들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특히 여름에 가면 죽거든요. 손현보 씨는 그때 당시에 이제 허세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잠깐 쉬다 온다고. 엄청 겸손해졌어요. 예, 그러다 조용합니다 네. 좀. 다음 달에 백악관 간다고 그러던데 소년보 가족이 아니, 백악관 가라고 초청받아서. 하는데요. 예. 관광객으로 갈 수 있죠. 아니 뭐 초청받아서 간다. 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장동혁이 미국 가서 못 만났잖아요. 그 와서 비서를 만났죠. 만났잖아요. 미 국무부 차관보가 세계로교회에 가서 소년보랑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막 하는데 양도의 대표보다 더 세네. 세죠. 사실 우리가 이 극우 개신교에 대해서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대안학교거든요. 대안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뭐랄까 신도죠 말 그대로 이 청년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아니 부대를. 그러니까 왜 중국 그 관광객들 명동에서 네.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그런 구호 재밌는 외치고 게 이- 땅깨는 물러가라. 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리박스쿨 보도할 때 이미 해보니까 극우 교회에서 대안학 비인가 지금 세계로교회도 비인가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극우 어린이와 극우 청년 양성을 하는데 국민의힘 그때 보니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나 뭐 이쪽에서 그 방과후 학교 그 교육을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거를 바우처 제도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바우처라는 게 쿠폰을 주면 학부모가 이 쿠폰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학교 안에서 말고 대안학교에서 하는 뭐 극우기독교에서 하는 대안학교에 방과후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내내 이루어졌던 게 그거였어요. 그렇지. 그 그렇게 해서 교육교회 그 예산을 바우처로 지급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그 교회 극우 교회의 대안학교는 엄청 커지거든. 물적 네. 토대를 만들어서 맞아요. 네. 돈이 돌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예리하게 보고 지금 다시 막지 끊어야 돼요. 않으면 예. 큰일 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교육부에서 이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살펴가지고 그 흐름을 끊어야 돼요. 네.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니까. 아니 이미 보도가 다 됐고 저희가 뭐 작년에 리박스쿨 관련해서 한 2달, 3달, 4달을 보도했는데 리박스쿨 대표도 구속도 못 시키고 뭐 지금 재판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잔가지기 때문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잘 모르니까. 관심이 근데 없는 수사에 대한 관심이. 의지가 없어. 이게 우리 황희도 이사가 오랜 세월 일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스벅 사태 터지면서 비로소 정치권에서도 제도권에서도 이거 정말 심각한 거구나. 십몇 년 동안 누적된 게 터진 거거든요. 일부. 그것처럼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그거 뭐 소수에 불과한데 이렇게 두면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보는 게 정치권의 대응이 이거 한 줌밖에 안 돼. 이거를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암세포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세포가 처음에 뭐 한 줌이니까 그때 빨리 잘라내자 이 얘기를 하면은 아직 한 줌이다. 이러다가 사회 전체적으로 다 퍼지면 그때의 영향을 받잖아요. 인지를 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극단적인 온몸에 처방밖에 퍼졌으니까.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 한 10여 년 전에 태극기 집회 이렇게 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있죠. 맞아요. 그런데 저 구석에 보면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앉아 있더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교육 속에 그런 극우 교육 속에 이만큼 커서 청년이 돼서 지금 청년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0의 보수하는 뿌리가 거기에요. 일베 문화가 온라인 문화에 쫙 퍼져서 그 문화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베에 가까운 세대로 성장해 있어요 이미. 일베 문화가 막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재단 행사 때 수도식 때 막 일베 애들이 가가지고 내 손 모양하고. 예 자기들 그러니까 노무현 서거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가지고 알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이 와서 그 장난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일베 문화가 쭉쭉 성장해가지고 예. 끊지 않다 보니까 예.
이번에 그 MBC PD 수첩에서 일베 이즈백이라는 그 다큐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올드 일베, 그러니까 그 MB 정부 때 이제 한창 일베 활동을 하던 사람도 이번에 영 일베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할 때는 인터넷에서 숨어서 했는데 숨어서 했지. 부끄러웠는데 그렇지. 지금은 이거 오프라인에서 대놓고 한다고? 그렇지. 이거에 그 올드 일베조차 지금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올드 일베는 이제 거의 40대가 다 됐어요. 예. 그들은 일베 짓을 안 해요. 네. 이제 특별히. 그런데 이제 그때 숨어서 몰래 킥킥거리던 거를 이제 오프라인에 나와서 저렇게 다시 사진 띄워봐 주세요. 봉화에 가가지고 예. 봉화에 가서 노무현 동상 옆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상상할 수 없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방치했더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현장에 가면요. 사실 저렇게 이제 일베 놀이를 하고 있는 애들이 주류고요. 저거를 좀 문제 아니야? 라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래요.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세대는. 줄은 알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게 문제인 줄 알고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아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구나. 그쵸. 네. 숨어서 몰래 자기들끼리만 알아보는. 그 단어 그리고 혐오 그 표현들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밈 만들어서 노는 걸 보면 어우 너무 그거는 소름 게임 끼쳐요. 문화하고 커뮤니티 문화 이미 젖어버렸어. 맞아요. 네.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들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란 특히 남성 10대 남성 그게 20대가 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성향은 70대보다도 보수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완전 극우적인 정치적으로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언제까지 MB 얘기할 거냐고 하는데 최근에 저도 국정원 쪽에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 전직 국정원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여전히 이제 이런 쪽 그 움직이는 게 있다. 그리고 있죠. 예,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보수 기독교 원로들의 협조를 받아서 청년층 그 기독교 그런 보수 기독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랑 연결이 됐다. 근데 그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MB 때 국정원이 국정원의 돈을 정경련이나 대기업에서 받아서 썼어요. 그러다가 정경련, 삼성 그런데 그 자금줄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대형 교회가 대체했어.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 그 그리고 대형 교회가 또 미국 마가오 붙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기무사 직원들 그런 사람들 그 일베 만들고 그런 공작하던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나 손현부 목사 같은 큰 대형 교회하고 유착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히 자기들끼리의 틀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끝에 있는 일베 어린아이들이 그냥 잠깐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채 십몇 년을 방치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한 세대가 그렇게 통으로 일베화됐다. 네. 실제 그 결과가 수박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러다 들킨 거지. 가끔 이게 나이 들면 직장 생활을 하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직장- 회장이나 사장이 일베면 또 밑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용진이 멸공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직원들도 괜찮겠지 하고 일베들이 걸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들키면 될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장난치다가 들킨 거예요. 들켜서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예. 아니 그 현상은 있잖아요. 현상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박스쿨 보던 저도 그 세계를 모르다가 보니까 예전에 그 자금의 원천 정경련이나 이게 다 걸렸잖아요. 걸리고 나서 이제 극우 교회로 갔는데 제가 볼 땐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한 해 헌금을 500억에서 1000억을 걷는데 국세청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지금까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뭐 국정원 전직 퇴직자들 고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종교인 과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하고 네. 국세청이 언제든 그 헌금 장부 내역을 볼 수 있어야 그 돈을 불법적으로 전용을 못 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뉴스앤조이버 편집국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보수화된 극우 교회 모든 데가 다 민주당 욕하는데 거의. 그렇죠. 근데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철만 가면 그 교회 가서 목사한테 90도로 인사를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 이거 진짜. 근데 종교인 과세를 못 했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진표 하려고 국회의장. 했죠.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막 반대하고 뭐 그러 해가지고 그렇죠. 뭐 뭉개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교인 과세를 해서 당국이 가서 그 장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그런 극우 뭐 보수 집회 이런 데 안 그건 가요. 가능하죠. 무조건입니다. 그거 무조건 해야 대형교회, 됩니다. 그거 대형교회하고 뭐 보수 미국의 보수 개신교하고 연결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연결의 원천이 뭐냐면요.
로비스트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가하고 연결해주는 로비스트를 돈을 거액을 지금 변호사비를 그 로비스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써요. 돈이 많아서 지금 그런 사람들 아까 손현보 목사 그러니까 법무부 얘기했잖아요. 세금 내기하고 징수하고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돈 마음대로 못 쓰죠. 대안학교도 네. 돌아봐야 되고요. 과세를 떠나서 과세 전에 이미 돈을 횡령해서 자기 멋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과세를 안 하니까 횡령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장부를 보면 그 과세 전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과세까지는 법을 만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기관이 볼 수가 없잖아. 과세를 안 하면은. 아니, 아니 제가 자기들- 자기대로 강남 순복음교회 그 개조한 내역 장부 제가 제보로 갖고 있는데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예요. 수십억이 그냥 없어져요 갑자기. 그걸 다 알고 있어 어디로 갔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도 안 하려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거 못하지. 저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만 해도 그런 보수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경찰들이 가가지고 굽신굽신합니다. 승진해달라고. 그리고는 경호해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정광훈 목사가 다 얘기해. 언제부터 경찰들이 와가지고 과세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과세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말씀 주셨듯이 친일 뉴라이트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아,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 7번 사진인데 7번 사진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심리전을 넘어서 이제 인지전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보시면 이제 그 방첩사 여인형 방첩사에서는 이 개념을 알아서 저희들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여인형 방첩사에서는 이미 이 인지전 TF까지 만들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지전 개념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전문가가 윤민우, 김은영이 부부예요. 내란 직전에 그 둘이 각각 국정원하고 방첩사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중심으로 사이버상의 여론 통제를 하고 인지전 수행을 하려는 게 지금 일부 나왔는데 지금 종합특검팀에서 전 아직 그 이후 소식을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전에 예. 인지전을 하기 위해서 일적 구성을 했고 예. 계엄을 성공했다면 인지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예, 실제로 그걸 이제 준비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거고 저 윤민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힘 윤리위원장입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동훈을 내쫓은 논리가 여론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전 개념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인지전 전문가거든요. 인지전이 뭐냐? 그건 이제 6번 사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뇌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같은 것들이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 연구가 되면서 사람에 대한 분석이 더 그 상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하는지를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기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육군, 해군, 공군 세 개의 전쟁터가 있었다면 사이버 우주에 이어서 6번째가 우리의 뇌입니다. 이걸 자꾸 음모론이라 그러고 하는데 실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 개념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군사적 충돌이 없이 불신을 심고 냉소를 심어서 집단 간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힘 지지율 보고 막 야 별거 없다 저거 해봤자 안 먹힌다 이게 아니라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정치인들한테 설명하기 제일 예전에는 어려워요. 여론전이라고 했는데 예. 단순 여론전이 아니라 그것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인지전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이 정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격자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자기도 모른 채 이 스스로 이걸 판단했다고 착각을 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해석 전쟁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같은 사안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선 6.3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이게 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물량 공세를 퍼보면 그게 사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삼잖아요. 예. 그것도 이 인지전의 관점에서 보자면 5.18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 인지전이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13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것까지 공개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제 조수진 이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재단의 무급 노무현재단. 네, 노무현재단의 그 무급 그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 봉하마을에 갈 때요. 네. 저희 그 교통비 제가 이체한 거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뭐 자꾸 뭐 계좌를 깔아 뭐 유시민 작가님이 뭐 횡령을 했다 수사해라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게 딱 5.18 유공자 명단가 아무리 뭐 이제 5.18 재단에서 설명을 해도 됐고 명단 까봐 뭐가 계속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량의 막 아이디들이 막 댓글을 쏟아내면 누군가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선 뭔가 괜히 저런 얘기는 안 5.18 하겠지. 명단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가짜 유공자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쏟아내죠. 맞습니다.
그게 그런 인지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노무현 재단의 최근의 공격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추측인데 추측인데. 이게 그래서 실제 해외 그 러시아의 정보 공작 사례 제가 그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디자인 능력이 딸려서 AI 좀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씩 말하지 말고 한꺼번에 얘기해야 돼. 예, 예. 이게 먼저 표적을 설정합니다. 나중에 뭐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아. 좋은데 어. 1단계로 요건 다시 표적을 한번 다루기를 하고 예. 표적을 설정하고 표적하고 약점을 찾고 가짜 증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처 4번, 5번 이쪽이 핵심인데 출처를 세탁을 해요. 이게 뭐 단톡방 같은 걸 캡처를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이거 진짜요? 우리 흔히 본 건데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데서 다량으로 막 쏟아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요. 아, 배신감 느낀다. 이 사람도 이거 진짜였냐?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되면 뭐지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언론이나 정치까지 끼어들죠. 이거 무슨 논란이 있다. 기사화하고 예, 의혹이라고 보도하고. 그러면서 언론에 기사화했기 때문에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거나 그럼 뭐가 평론가들이 막 나서죠. 있긴 있구나 예. 하고 연결되고. 맞습니다. 조 대상이 제가 오랫동안 되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 단계가 약점이 많으셔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팩트 체크만으로 이거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애초에 그렇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번 5번 아무리 답해봐야 예. 저 4번 5번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할 사람이라면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잘. 맞습니다. 예. 문제는 이 앞에 단계들 대부분 국민들은 모르고 보통 접수하게 되는 게 이제 막 7번 정도잖아요. 언론에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서서 실드를 치면 너도 한 패구나. 그렇지. 이 한마디로 그냥 보낼 수 이미 있는 겁니다. 6번까지 감정이 자극된 사람들이 예. 7번 나와서 알게 된 예. 기사 보고서 비로소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 그건 아니야라고 어설프게 해명해 봐야 예. 이미 마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을 듣지도 않아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7번까지 가면 넘어간 거예요 이미. 예. 그게 아까 그 박태윤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 대진년이냐? 이 한마디면 모든 걸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미 6번까지 다 끝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밑에서 조직적으로 세력을 동원해서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 놓으면 심지어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다량의 가짜 계정들 가지고도 댓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IUC에 대한 공격이 되게 심한데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인데 거의 그죠? 이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네. 예. 이 전문가가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사람들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네. 진짜 심각한 거는 인스타그램, 틱톡 많이 얘기하잖아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데 댓글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일까? 저는 다 이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몇 명만 써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을 예전엔 댓글이나 포탈의 기사 밑에 댓글 쓰는 걸로 저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그건 원시적인 형태고 네. 십몇 년 전이고 지금은 게임 커뮤니티든 뭐 아니면 인스타든 아니면 틱톡이든 아니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환경 속에 저기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게다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2003년 대비 문건에 아예 그냥 신천지 티 안 나게 인터넷에서 활동해라.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 만들자. 그런 얘기도 하고요. 2004년에 최병렬 당시 대표 시절부터 사이버 전사 본격적으로 양성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이거 안 하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걸 정치권에서는 한 줍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 환경 속에서 자란 20대가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10대는 더 심할 거다. 더 심하겠죠 이제. 더 심할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하게 네.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 당선자들하고 회의할 때 두 분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전에 어떻게 10대, 20대가 노출돼 있고 그게 어떻게 그 극우화를 이끌고 있고 교육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치권은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선 이걸 정치권하고 교육계에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몇 가지 단초들이 이 지난 선거에서 잡혔어요. 정교일치 신천지에서 움직이던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고 어떻게 그렇지. 움직여라. 그리고 통일교가 윤석열을 도와줄 때 그 움직임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사를 좀 꼼꼼하게 하면 그런 단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이거 전문가 2인자 신천지 2인자가 구속됐어요. 구속됐어. 근데 거기 그 수사 내용을 보면 검경합동수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런 내용들이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5번 사진만 보여드리면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게 먹혔냐면요. 지금 보여드린 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오래전부터 중요한 제보를 하던 당원입니다. 실제로 뭐 팬코 사이트나 이런 걸 제보하던 당원인데 갑자기 저한테 역겹다, 뭐 기생충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저분이 욕했다고요? 예, 왼쪽에 있는 분 다른 당원이고 오른쪽 사진 분은 정치 노무현 재단에 기생하고 있는 황희도 내가 너를 이 문자가 왔어. 사이버 그 전쟁을 치르는 전사로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 노무현 재단에 기생하고 있었던 거야라고 노무현 재단을 상대로 하는 공격에 그 사람도 넘어가 버린 거지. 예, 맞습니다. 어. 오른쪽을 보시면 이분은 정치인을 그 생각하시는 분인데 뭐 보시다시피 뭐 재단을 사유했다. 그리고 뭐 기생, 뭐 악의 세력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부 먹힌다는 거죠. 예. 일부. 저거 상처받는데. 일부 그렇죠. 그게 일부 응원하고 먹힌다는 지지하는 건데. 사람들이 저렇게 근데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공격 있잖아요. 보통 이런 그 진보적인 단체들이 공격을 받으면 해명하려고 그래요. 해명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봐야 원래 노무현 재단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은 저걸 믿지도 않는데 지금 막 공격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후원도 하지 않았고 노무현 재단에 사실은 관심도 없던 사람들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하세요. 그 사람들 상대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해명은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초에 노무현 재단을 믿던 사람들은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일부러 만들어낸 건데 거기다 대고 계속 해명해. 그러다가 경찰 조사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세요. 거꾸로. 반년간 우리가 당해봐서 하는 얘기야. 저도 사실 이게 재단 차원에서도 좀 많은 아니 고민들이 근데 있습니다. 재단이 방어하려고 네. 하면 안 돼요. 예. 방어하려고 하면 이때까지의 패턴들 있잖아요. 방어하다가 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무죄 나오면 뭐 하냐고. 그렇지. 그게 공격이 최선을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일일이 다 고소 고발하세요. 그들을 거꾸로. 내가 고소 고발한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그거 가만히 아무것도 있으라고. 가만히 한 줌도 아니라고. 실제로 지금 후원 회원들이 이탈하고 있나요? 많이 이탈했어요? 그게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참고로 최근에 응원한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최근에. 거꾸로 더 정상적인 많아. 사람들은 가입을 합니다. 이럴 더 때. 많아. 그리고 네. 일부러 탈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가입을 해놨다가 우르르 탈퇴하는 기법이 있어요. 또 그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해명하잖아요. 해명하면 누군가 고소 고발합니다. 네. 그럼 경찰서에 가서 또 해명해요. 아무리 해명해봐야 이 공격한 사람들은 애초에 후원자가 아니에요. 진짜 후원자가. 그런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해명하면 할수록 또 이것도 해명하라 그러고 저것도 해명하라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노무현 재단의 후원 혹은 노무현 재단에 대해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해명할 게 아니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고소고발을 하세요. 강력하게. 내부를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그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1년도에 이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전 개인적으로도 고소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재단에 와서 갑자기 일부러 이걸 방치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해명도 먹힙니다.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억울한 걸 견디질 못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노무현 재단에서 보통 무보수나 보수를 받다 아주 작아.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라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근데 그런 공격은 실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노무현 재단 걱정하는 척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해명하려고 하지 마요. 그 자체가 뭐가 있나? 해명은 해명의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서 그 답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하지 말고 족족이 고소하세요. 붙들고 족족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응원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황희도 화이팅. 이렇게 여기 나와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예. 없어요. 아니 그냥 소나기 올 땐 비 맞고 저희 뉴스타파도 전에 윤석열 그 거짓말 인사청문회 맞아, 때에서 맞아. 5천 명이 빠졌어요. 2주 동안.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 들어와. 예, 눈물을 막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 돌아와요. 예. 이게 실제로 흔들리는 분들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메인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진짜 후원자인데 우리가 고소고발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고소고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사실관계만 드라이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예. 고소고발하세요.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리고 이게 그 대처가 됩니다. 해명은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방어할 수가 없어. 너무 교사하지 마세요. 공격 사주를 아니 내가 공격 사주를 내가 이게 전문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재단은 재단만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윤미향 의원이랑 정의기억재단이 그렇게 해명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그렇지. 무죄 다 네. 받았는데 어떻게요? 이미 전 국민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죠. 횡령한 사람들로 기억에 남아 있는. 해명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처음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사실을 잘 설명하면 될 거야. 애초에 공격이 기획이기 때문에 그런 해명은 전혀 소용에 닿지가 않아요.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